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카페 공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전세 전환율 2.5%로 확정, 이렇게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경제부총리죠, 전세 전환율을 지금 현재 4%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2.5%로 낮추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전세가가 폭등합니다. 또 무슨 개 뜯어먹는 소리냐?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좀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그러면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조금은 지방하고 서울하고 좀 틀려요. 전세 전환율이 지금 서울에서는 4%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지방에서는 거의 지방마다 다르긴 한데요. 강주 광역시나 나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세 전환율이 6%입니다. 6%. 6%인지는 어떻게 아냐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나주 혁신도시나 강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0에 전환율이 올 5만 원이에요. 이게 1000만 원 하면은 1000만 원을 전세를 1000만 원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 그러면 5만 원이잖아요. 그럼 5만 원은 쉽게 말해서 5만 원 곱하기 5만 원 곱하기 12달 60만 원이잖아요. 나누기 1000 비율을 하면 0.06% 나옵니다. 0.06%면 6%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4%다. 4%인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이게 좀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도 일단 하나를 설명하겠고요. 또 이것을 강행을 하면 전세가가 제가 폭등한다겠죠.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하나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 왜 하나는 현실성이 없냐? 지금 강주 광역시에 있거나 나주 혁신도시에 있거나 서울에 있는 사람도 대체로 대출이율이 얼마냐면 3.5%대가 많습니다. 3.5%대. 뭐 3.0%에서 3.5%죠. 그리고 아주 신용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 뭐 2.78% 이렇게 뭐 가져오신 것 같아요. 대출. 그러면 속된 말로 일단 이거예요. 나는 은행에서 이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이율을 평균 거의 3.5%에 가져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3억을 일으켰다고 쳐요. 3억을 일으켰는데 3.5%로 계산해 보시게요. 3.5%? 0.035 곱하면 1,050만 원이잖아요. 나누기 12달 하면 87만 5천 원에 나는 대출 이자를 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남기 부총리가 2.5%에 강제로 해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3억을 만약에 월세로 전환하면 3억 곱하기 0.025 75만 원 되네요. 연간. 나누기 12 하면 어떻게 되죠? 62만 5천 원. 그러면 건물주는 매월 10만 원씩 손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건을 80만 원에 떼어와서 72만 5천 원에 떼어와서 62만 5천 원에 팔아. 매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72,500원에 물건을 광어를 이렇게 띄어와서 팔기를 62,500원에 팔아. 하면 파시겠어요? 근데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법으로 강제를 할 수가 이제 있는데, 지금 이게 시행령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이 시행령만 바꾸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을 할 수 있으니까 뭘 하겠다?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 조항도 지금 아직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 조항을 지금 만들까 말까 지금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조항을 넣었어. 그러면 속된 말로 지금 현재 자기는 대출 이율이 3.5%인데 요거 전화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못 할 거 아니에요. 안 하겠죠. 그래서 전세로 한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을 못 해. 하지 말라고 정부의 의도는 뭐라고?
큰 게 임마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전세를 설정한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2년 플러스 하고 또 2년 할 때 나는 건물주가 나는 좀 월세로 전환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에도 동의를 안 하면 물론 그 월세로 전환도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있는 건물주들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는 할 수 있겠어요? 누구는 거꾸로 월세가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월세가 있는 사람들이 전세로 전환은 가능하겠죠. 전세로 전환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서울은 전세가가 5억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부터 전세를 월세로 한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월 전세가 5억이야. 그런데 보증금을 2억을 하고 3억을 전세로 전환을 하고 싶어. 그러면 현재 지금 서울에서는 3억이니까 3억 곱하기 이율이 0.04 곱하고 한 1200만 원이죠. 나누기 12달로 하면 월 100만 원에 대한 월세가 됩니다. 그럼 보증금 2억에 월 100만 원. 근데 전환율을 홍남기 부총리 말한 대로 2.5%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억 곱하기 0.025 2.5%를 하죠. 그럼 750만 원이 되고요. 연간 12달러니까 12달러 나누면 62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세이브가 되죠? 37만 5천 원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이브가 되죠. 그만큼 임대인은 손해를 볼 거고. 근데 이 경우는 어쩐다고요? 손해를 보고 임대인이 전환을 하지는 않겠죠. 이제 만약에 임대인이 그 5억을 자기 돈으로 그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싹 사버렸어. 그래서 뭐 대출이 없어. 그래서 뭐 전환율이 뭐 좋든 나쁘든 그냥 월세 받을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리신 분도 있겠죠. 근데 그 숫자는 아주 극소수일 것 같고 이제 실제 돌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안 돌려. 그럼 정부 의도대로 전세는 월세로 돌릴 사람들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뭐 통계를 이제 뭐 실제로 이걸 해보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규정대로 2.5%는 못 돌리겠죠. 그러면은 거의 전환이 안 될 것이다. 근데 좀 거꾸로 제가 봐볼게요. 만약에 어떤 아파트가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야.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가 100만 원. 그럼 이것을 전세로 전환한다고 쳐요. 전세로 전환을 해. 전세로 전환을 하면 어떻게 된다? 보증금 2억에 100만 원을 전세 4%로 전환한다고 하면 100만 원, 100만 원 나누기 0.04 4%니까요. 그럼 2,500만 원 되죠. 거기다가 12달 곱하면 3억이 되죠. 그래 보증금 2억 더하면 5억이 됩니다. 5억이 되죠. 근데 전세 전환율 2.5%로 계산해 볼게요. 2.5%로 하면 100만 원 나누기 0.025 그럼 4천만 원이 되죠. 4천만 원 곱하기 12달 4억 8천이 되죠. 보증금 2억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6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 전환율 2.5%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지금 임차인들이 월세로 지금 들어가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증금 뭐 2억에 월세 얼마, 아니면 1억에 얼마, 5천에 얼마. 이 사람들은 임대인이 전세로 돌리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전세가 폭등이 이루어져요. 전세가 폭등.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유튜브를 다시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엑셀 차트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할 줄을 몰라서 제가 뭐 그런 거 좀 할 줄을 모릅니다. 귀찮아서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가 100만 원인 사람을 전세로 전환을 해. 전세로. 그러면 전세 전환 비율이 4%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증금 2억 플러스
더하기 월세 100만원 나누기 4% 해서 곱하기 12. 그러면 2억 더하기 3억 해서 5억이 되고, 전세 전환율 2.5%다 그러면 보증금 2억 더하기 100만원 월세 나누기 2.5%. 그러면 그 다음에 곱하기 12달. 그러면 4.8%, 아니 4억 8천. 그러면 2억 더하기 4억 8천은 6억 8천. 그러면 전세가는 무려 1억 8천이 더 튀인 거예요.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현 정부가 지금 하는 게 완전히 더먼더머 같지 않아요? 멍청한 놈들의 멍청한 정책에. 왜냐면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도 생각해야 하지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지금 전세가 폭등 일어날 거예요. 안 그래도 전세가 폭등인데 지금 월세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전세가 5억이면 어떻게 해요? 나누기 보통 0.7이나 0.8로 해서 매매가가 형성되잖아요. 6억 8천이면 매매가가 또 어떻게 돼요? 그럼 부동산 또 아파트 매매가가 또 폭등합니다. 전세가 폭등, 매매가 폭등. 이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이렇다 이거예요. 얼마나 멍청한지 좀 이해가 된가요? 제가 나쁜 놈인가요? 제가 나쁜 놈인가? 한번 이분들이 똑똑한 것인지, 이런 부동산 정책이 서민을 진짜 위한 것인지. 이 의지는 서민을 위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된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로 똑똑한 거예요, 서로. 월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세로 돌리면서 2.5%로 하면 폭등할 것이다. 저는 폭등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세가가 완전 폭등해요. 서민을 진짜 위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